시니어 주거 공간, 어디에서 노후를 보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니어 주거 공간 6가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주거는 단순한 집을 넘어서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선택이죠. 어떤 공간이 나에게 혹은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적합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택 개조형. 익숙한 내 집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은 분들께 적합한 방식입니다. 단, 기존 집을 시니어에 맞게 리모델링해야 하죠. 예를 들어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 계단 대신 경사로 작은 문턱도 제거하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통로를 넓히는 등 생활 편의를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고 혼자 사는 경우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생길 수 있죠. 자택을 고치기 전 이런 부분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버타운. 고령자 전용 아파트 단지로 자립생활이 가능한 시니어들이 많이 선택하는 공간입니다. 실버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 의료시설, 운동시설, 식당, 커뮤니티 센터 등 노년기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죠. 하지만 비용이 문제입니다. 위치나 시설에 따라 입주비와 관리비가 꽤 높을 수 있으니 경제적인 여건을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주택. 이건 만 60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는 국가가 지정한 전용 주택입니다. 보통 자립 가능한 노인을 위한 공간으로 공동식당, 보건실, 취미공간 등이 함께 마련되어 있어요. 실버타운과 비슷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실버타운보다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임대형도 있고 분양형도 있으며 국토교통부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하죠. 혼자 살면서도 안전하고 가끔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중간 단계 주거로 적합합니다. 네 번째, 공공임대주택. 흔히 말하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공급하죠. 임대료는 매우 저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경쟁률이 매우 높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대기기간이 길다는 점. 또 시설이 오래된 경우도 있으니 주거 환경이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면 꼭 검토해 볼 만한 옵션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형 주거 코하우징. 최근 관심을 끄는 공동체형 주거, 일명 코하우징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독립된 공간은 각자 사용하고 부엌이나 거실, 정원 등은 함께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외로움을 덜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죠. 정서적 안정감은 물론 가벼운 도움도 이웃끼리 나눌 수 있어 사회적 관계 유지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나 갈등 조율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섯 번째, 요양시설형 주거, 요양원, 요양병원.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필요한 공간이죠. 요양원은 일상 돌봄 중심, 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가 더 집중된 곳입니다. 이런 시설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입소할 수 있으며 입소비와 간병비는 등급과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자유로운 생활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가족과의 거리, 시설 분위기, 간병인 마인드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죠. 오늘은 시니어 주거 공간 6가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 경제력, 성향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안전성, 편의성, 그리고 사회적 연결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 어디에서 노후를 보내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면 스스로 노후를 준비 중이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꼼꼼히 미래의 보금자리를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